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1 제5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지구온난화의 비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지구온난화의 비밀은 논설문입니다. 주장이 나오겠죠. 그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2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문단입니다. 투몰로우란 영화를 본 적 있나요? 갑작스러운 기후변화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랍니다. 영화에서는 기후변화가 북대서양에서 처음 발견됩니다. 자, 영화 투몰로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몰로우 이야기가 나오죠. 바닷물의 거대한 흐름의 하나인 멕시코 난류가 갑자기 정지해버린 것이죠. 따뜻한 멕시코 난류가 북대서양으로 들어오지 않자 북미와 유럽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추위를 맞게 됩니다. 영하 100도보다도 더 낮은 엄청난 추위가 몰려와 모든 생물이 일순간에 죽음을 맞이하지. 이렇게 하는 그 기억 니은을 묶은 부분은 바로 뭐죠? 독자의 흥미 유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영화 투몰로우를 뭐한 거죠? 빌려왔습니다. 영화 투몰로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 가보죠. 멕시코 난류가 갑자기 멈춘 이유는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지역의 빙하가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대한 멕시코 난류가 한순간에 멈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영화를 본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투몰로우의 의의가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 통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서 서울 부근에 바나나 망고 농장이 생길 수 있다면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없냐?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아무리 높아진다 해도 매년 찾아오는 한두 번의 강추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부근에 열대 과일 농장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구온난화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을 더 많이 가져올 것이므로 우리는 모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자, 이게 뭐죠? 바로 미음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음이 이 글의 주제가 되죠. 지구온난화를 막자. 이것이 바로 주제죠.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말하면서 자, 지구온난화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서론 부분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무서움과 지구온난화의 해로움을 막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자, 지구온난화로 인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가 생태계와 사람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구온난화가 사람에게 뭐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지구온난화가 나쁘다. 그 근거가 뭐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온도가 높아지면 식물이 빨리 자란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키우는 식물이나 동물에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야생식물은 자연적으로 오랫동안 진화해 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먹고 사는 야생 곤충이나 동물에게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피해를 사람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야생 생물의 생태계 파괴나 그 변화는 결국 사람들의 키우는 작물과 가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식량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죠.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7쪽입니다. 지구온난화의 두 번째 피해는 바로 사막화입니다. 두 번째 피해가 사막화다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두 번째 피해가 사막화. 다시 말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점 2번이 되겠습니다. 사막은 물이나 식물도 찾을 수 없고 모래와 바람만이 황량하게 펼쳐져 있어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입니다. 사막이라는 곳이 이렇다는 거죠. 지구에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중국 북부와 몽고에 펼쳐진 고비 사막 등 광활한 사막이 여럿 있습니다. 이 중 중국 북부와 몽고에 있는 사막의 모래흙은 강한 바람에 휩쓸려 우리나라까지 날아와 피해를 줍니다. 이 모래흙을 황사라고 하는데, 황사 이제 어디서 날아오는 거죠? 중국 북부와 몽고에 있는 사막에 있는 모래흙이죠. 이게 날아오는 걸 황사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곤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황사의 피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막화가 점차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온전한 토양이 줄어들면서 식량 생산량과 식물이 감소하게 되어 인류와 자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사막화의 큰 문제점이죠. 사막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식량 생산량 식물이 감소하게 된다. 이게 문제죠. 사막이 넓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막 부근에 있는 목초지 풀을 가축이 먹거나 사람들이 경작지로 사용해 목초지가 줄어들기도 하고. 지구온난화에 따라 비가 내리는 시기나 양이 바뀌면서 목초지 자체가 사막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막이 넓어진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목초지가 줄어들면 비가 내려도 땅에서 물을 저장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증발되는 물의 양이 줄어 비의 양도 줄어듭니다. 또 사막으로 변하면서 햇빛을 더 많이 반사시켜 점점 더 빠르게 사막으로 바뀝니다. 지구온난화의 세 번째 피해는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점 3번이네요. 남극과 북극의 빙하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물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세계 호수와 강물을 모두 합한 양의 300배 정도 달합니다.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게 되면 바다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나 섬 바닷속으로 가라앉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빙하가 녹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죠. 문제점 마이너스. 자, 어떤 과학자는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가 높아진 바닷물 때문에 지구상에서 첫 번째로 바닷속에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투발루로 밀려오는 밀물과 썰물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가장 높은 2월에는 주요 도로와 주변 코코넛 나무들이 넘쳐난 바닷물에 모두 잠겨버립니다. 게다가 투발루에 있는 밭들은 이미 염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소금당한 것이죠. 과학자들의 예측이 맞는다면 50년 안에 투발루는 영원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투발루 말고도 이러한 위험에 처한 다른 섬들이 태평양 주변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섬들은 해안이 바닷물에 의해 깎이고 깎인 해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경작지가 줄어들고 습기가 부족해집니다. 또한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면 해일 피해를 더 많이 받아 섬나라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진 바닷물로 인한 피해죠. 자, 이제 본론 부분에 써주세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생긴 여러가지 문제점과 피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28쪽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자, 이제 아문단. 이상으로라는 말을 좀 정리해보겠다 이 소리예요. 이제 요약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 글을 쓴 겁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상으로라는 말은 요약 정리할 때 이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연료에 의존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비도 없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자, 온실가스 양을 줄이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해결책이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죠. 자, 계속 가보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1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연료에 의존해 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줄일 수는 없다 이 소리죠. 그러나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해라.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지워야되겠네요. 자,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시작된 지구온난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도로, 항만, 댐,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시설물들을 각별히 준비해라. 방법 2번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천해야 할 방법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 글의 구성부터 보시죠. 1번 빈칸 채워볼까요? 뭐가 무섭다? 영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기후변화의 무서움을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2번 보실까요? 뭐를 진행시킨다? 사막화를 진행시키는 온난화다. 3번은 어떻게 되죠? 북지역의 빙하를 녹게 하는 지구온난화. 그리고 뭐의 높이가? 해수면, 즉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바닷물 그렇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생긴 섬나라의 피해,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오마이너트로 소단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휘 정리와 관련 문제 풀이까지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